TMI일까요? 귀여운 여자의 썸네일을 보고 귀여운 여자의 목소리를 기대하고 오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을 공개하면 모니터를 깨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폐기 모니터 수를 줄이고자 AI 모델을 기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의 연락이 아주 조금 늘고 있어서 슬랙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미 정착하신 분들과 일본에 정착을 바라시는 분들을 연결시켜서 생생한 정보가 공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속에서 좋은 환경이 있는 분들이 좋은 일자리나 유익한 정보 등의 공유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개발자나 엔지니어들은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아웃사이더로서 가볍게 보는 것을 좋아하고 어딘가 소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형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주변의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적어서 그만큼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의외로 엔지니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라서요. 엔지니어들이 평소 잘 못하는 부분들을 케어해 주거나 업무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거나 하면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장님들에게서도 좋은 인재를 찾는다는 연락도 많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인연으로 사람도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일을 받아서 연결해 주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창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늘상 하는 이야기인 무한히 확장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고자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가진 힘은 엔지니어의 스킬을 남들보다 정확히 보는 힘이고 이를 이용해 그 엔지니어가 잘 맞을 것 같은 프로젝트들을 소개해주고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저의 힘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현재도 그런 식으로 케어를 받고자 하는 엔지니어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개발이라는 탤런트를 가진 연예인들을 모아서 소속사를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까지의 사람 장사만 하는 파견 비즈니스가 아니고 연예인들의 매니저로서 그 연예인들이 자신의 탤런트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게 주변에 귀찮은 것들을 다 해주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대신 거절해주고 좋아할 법한 일들을 찾아주고 보다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을 팔고 땡 하는 헤드헌터랑은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도 조금씩 한 사람 한 사람 키워내고는 있지만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정사원으로 안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런 비즈니스가 성립이 안 되고 있기는 해요. 그거는 한국인의 특성 때문이라고 보긴 합니다. 자기가 직접 하면 100%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자잘한 걸 해주고 수수료를 떼이는 게 싫은 거죠. 그런데 막상 스스로 독립해서 보면 세금부터 너무 기타 잡무 등등 굉장히 많은 일을 스스로 해야 하고 그걸로 자신의 발전에 쓰일 시간을 버리는 것을 아는 엔지니어가 무척 적은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급여가 높은 회사에서 편하게 일하는 것이 목표인 엔지니어가 많다 보니까 인식 자체가 매니저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연예인 매니저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수요도 없는 엔지니어 매니징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걸까요? 아마 제가 아직 시장을 잘못 읽어서 또는 너무 빨리 읽어서 그런 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능력 있는 엔지니어를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이 성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단순히 엔지니어를 도구로 생각해서 외주받고 일 시켜주고 월급 주고 땡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평생을 엔지니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매니징 해주고 그 엔지니어를 세계적인 레벨로 올려주고 엔지니어들이 싫어하는 잡일을 대신해주면서 구글 직원이라는 네임밸류보다는 그 사람 이름 자체가 네임밸류가 되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거든요. 이런 비즈니스에서 자신의 탤런트를 살리고 싶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프리랜서로 사는 법. 제 콘텐츠는 다른 일본 취업 관련 내용과는 달리 일본에서 독립을 추천하는 내용이 많았죠. 그렇다면 독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프리랜서로서 어떻게 일을 받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인은 일본에서 일을 하려면 비자가 가장 큰 걸림돌이죠. 학업 비자는 월 28시간을 넘기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취업 비자, 정식으로는 기술 입문 지식 국제 업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엔 따로따로였는데 통합되었나 보더라고요. 쉽게 비자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본인과 결혼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혼 관련 비자를 받으면서 취업이 가능하게 되죠. 7년 정도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7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인이 얘기해 준 내용으로는 고도인재 비자라는 제도가 신설이 되어서 고급 기술자를 일본에서 체제하기 쉽게 해주는 비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고도인재 비자를 받으면 바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어찌어찌해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 있어도 됐고요. 가급적 비자만 해결하고자 한다면 급여야 어떻든 업무량이 얼마 안 되는 곳에 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나서 프리랜서 등록 사이트에 전부 등록을 합니다. 랜서즈도 있고 쯔나구도 있고 등등등. 프리랜서로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이트가 뜨기니까요. 그 사이트들에 전부 등록하면서 자기 경력 등을 적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외주 요청 리스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외주를 추가로 받으면 지금 있는 곳에서 받는 월급 플러스 프리랜서 비용이 벌리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어 비자가 해결되었다면 사표를 내고 전문적으로 일을 받아서 처리해도 됩니다. 고급 기술을 필요로 하는 안건들이 비용이 높긴 하지만 일본에서 많은 프리랜서들은 짧게 하는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워드프레스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등등. 이런 건 간단하기 때문에 고객의 요청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틀에 맞춰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하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받을 수가 있죠. 워드프레스 작업은 보통 3만엔 전후에 많이 있고요. 양이나 추가 기술 등에 따라서 5만엔에서 10만엔 정도까지 있습니다. 간단한 페이지 수정 등은 5천엔 정도부터 붙어 있고요.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는 부트스트랩 테마 등에서 구해서 하거나 고객이 주는 것을 받아서 다시 외주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받아서 처리하다 보면 어느덧 수십만 엔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적당한 타이밍에 출금 요청하면서 수익화하면 끝. 저도 실제로 2010년 전후에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일본에는 프리랜서가 1,5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기술력이 낮을수록 경쟁이 치열하고 가성비도 잘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전 분야의 인원 이야기고 이 중에서 엔지니어 쪽은 100만 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개발자 프리랜서들은 주문에서 완성까지를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가성비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한국식으로 하나하나 받아서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수작업을 하면 이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수작업으로 정성껏 하되 어떻게 하면 이 코드들을 재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효율화를 잘 해나간다면 한 달에 10수건 정도는 따낼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프리랜서가 다시 연락이 와서 자기는 이거 못하는데 같이 할래? 라는 식으로 제안도 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협업도 하고 하면서 점점 조직화도 가능하지요. 중국인 중에서는 일본에서 사는 사람이 일을 받아서 본국의 지인에게 일을 던지고 관리만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여러 국가에서 프리랜서들이 모여들어 치열하게 전쟁 중이죠. 그래도 워낙 공급이 부족해서 일은 참 많습니다. 그럼 가볍게 어떤 일들이 들어오는지 볼까요? 일본에서 가장 크다고 얘기하는 랜서즈란 사이트입니다. 외주 의뢰 사이트 중 하나인데요. 등록 프리랜서만 80만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고객사에서 가볍게 개발이나 수정이 필요할 때 종종 이용하곤 하는데요. 단순 개발뿐만 아니라 로고 제작, 광고 문구 제작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의 의뢰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업무 내용이나 단가를 좀 볼게요. 시고토 우케타이의 시고토 사가스를 누르면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보통 시스템 개발과 웹 제작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시스템 개발은 대규모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곳이고요. 웹 제작은 워드프레스 같은 간단한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디자인만 의뢰한다거나 글만 의뢰한다거나 굉장히 많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개발자가 아니라고 해도 프리랜서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사이트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시스템 개발 쪽으로 잠깐 들어가 봅시다. 여러 가지 금액들이 나오는데요. 적게는 5,000엔부터 크게는 한 200만엔 정도까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보통은 업무 내용을 보고 단가가 맞는지 생각하고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죠. 만약 적당한 사이즈의 10만엔짜리를 일주일에 하나씩 받으면 40만엔이 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일을 줄 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을 베이스로 소일거리 정도로 일을 받아보다가 어떻게 일거리를 잡는 게 낫고 어떤 일이 가성비가 좋아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경험해 보시면 일을 늘려가다가 고정 수입보다 프리 수입이 많아지는 타이밍에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메인이다 보니까 단발성 고수입이 많은데 일이 쉽게 끊어지죠. 때문에 인프라 유지 보수 쪽이랑 섞어서 일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잘 선택해서 일을 받으면 되고요. 또 큰 일거리를 소개해주는 사이트에도 등록을 해두면 거기는 월 베이스로 장기 일을 많이 줍니다. 즉 회사에 소속한 것처럼 프리로 장기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꼭 취업을 하지 않아도 비자만 있으면 문제없는 환경입니다. 물론 프리가 되면 세무회계, 연말정산, 확정신고 등등 귀찮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만큼 수익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 비용에 다시 나가게 되는데 그러게 될 바에는 회사 다니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회사에 들어간 게 차라리 나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받을 타이밍이 되면 충분히 노무회계를 외주를 써도 충분히 수익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수익이 적다고 해서 안 하고 급여 생활자로 편하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처음 몇 년을 고생해서 자기 기반을 닦아둔다면 나중에 규모를 키우고 회사에서 잘일 걱정 없이 편하게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가 기질이 있다면 사람을 모아서 규모 있게 할 수도 있고요. 일본에서 프리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씩 자기 스타일대로 만들어 가신다면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끝!